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95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6월 2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5월 11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갑오월 기해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기해가 되겠습니다. 자, 2021년 6월 20일 일요일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기토일간이 되겠고요.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5월에 기토가 되겠습니다. 자, 5월에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의 배합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일간 기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것인데, 어저께 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제 무토라고 하는 것도 같이 이렇게 배우게 됐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도 같은 토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도 같은 토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같은 토라 하더라도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는 음토요, 무토는 양토인데,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고항토라고 해서 매우 높은 산이라든가 구릉 같은 거, 구릉은 저 대구 분지라든가 울릉도 분지 같은 거 좀 높으면서도 약간 평평한 그런 것을 뭐 구릉이라고 한다라고 하고요. 내지는 평야라든가 내지는 광야 같은 매우 방대한 규모의 땅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 이렇게 작은 동네 뒷산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에베레스트 산 같은 거라든가 우리나라 백두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라산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한라산. 그래서 이런 큰 명산들 있죠. 한라산. 이런 큰 명산들이 무토라고 하죠. 이런 무토는 굉장히 큰 규모의 토를 말하는 것이지만, 반대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에 해당이 되면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뭐에 비유를 하냐면 전원토라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나이 이제 연세 드시고 정년 퇴직하면 도심지에서 살다 굳이 공기 나쁜 도심지에서 살 필요가 뭐가 있어. 공기 좋은 땅에서 이제 농사 지으면서 이제 무슨 생활? 그렇죠. 전원 생활을 한다. 이제 전원 생활은 논도 있고 밭도 있고 산도 있고 해서 공기도 맑으면서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은 논밭 같은 개념이 아니면 텃밭 같은 이런 작은 개념의 그러한 토를 말하는 것이고요. 분토라고도 합니다. 분토라고 하는 것은 동이 분자의 동이, 우리 뭐 양동이 이런 것도 있지만은 동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화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화분 속에 분토라고 하는 것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작은 그런 흙을 음토인 기토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기토하고 무토의 차이는 음양의 차이도 있고 전원토다 고항토다 이런 차이도 있지만,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머금고 있는 습토라고 하는 차이,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물기가 없는 건토라고 하는 차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무토 같은 경우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무토가 5월에 태어나는 일간이 왕하죠. 그러면 큰 산을 이루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5월이라고 하는 조건이 뜨겁고 건조한 날이기 때문에, 만약에 물이 없다라고 하면 매우 큰 한라산 같은, 매우 큰 백두산 같은 산이 어떻게 돼요? 물이 없어서 매우 건조해져 있는 불모지라든가 황무지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5월의 기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의 물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 자, 그래서 같은 5월에 이렇게 무토, 기토가 태어난다 하더라도,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 마른 땅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머금고 있는 흙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특히 이거는 일간이라기보다 일간이 무토이냐, 일간 기토이냐가 보다는 일간이 경금이냐 신금이냐에 따라, 신금인 경우에 습토인 기토냐 아니면 건토인 무토냐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든다라고 하면, 일간 신금이 5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화는 왕하고 일간 신금 자체가 매우 약한 상태가 되죠. 그래서 왕화가 약한 신금을 녹여버리기 때문에 신금이 자칫하면 크게 상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성이라고 하는 토가 있어서 신금을 도와줘야 되는데, 정인인 무토가 좋을 것이냐 아니면 편인인 기토가 좋을 것이냐를
놓고 상정해 볼 수 있을 때, 일단 육친이라고 하는 걸 놓고 봤을 때 정의는 좋은 것이고 이렇게 편의는 나쁜 것이다 라고 육친론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은, 신금이라고 하는 일간 자체에서는 정인인 무토보다는 편인인 기토가 더 좋다. 특히 4월, 5월, 미월 같은 경우, 화가 왕한 경우에는 특히나 무토가 있게 되면은 뜨거운 열기를 흡수해서 신금을 갖다가 뭐한다? 토후 매금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신금 같은 경우에는 건토인 무토, 왕토인 무토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편인인 기토라고 하는 것이 신금한테는 직접적인 신금을 생해 줄 수 있는 그런 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이기 때문에 열기를 흡수해서 능히 습토가 기토를 생할 수 있지만은,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이기 때문에 금을 생할 수 없다. 이걸 뭐라고 하죠? 조토는 조토, 생금 불능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습토라야 금을 뭐 할 수 있다? 금을 생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건 천간은 무토가 건토가 되는 것이고 기토가 습토가 되는 것인데, 지지로 진토와 축토가 이건 습토가 되는 것이고, 지지로 미토와 술토는 얘는 건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천간으로 무기토가 없을 때, 지지로토 5월에 신금이 태어났을 때 지지로토가 있는 경우에도 진토, 축토가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축토가 있다라고 하면, 이 축토는 습토,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이기 때문에 신금이 축에 뿌리를 둘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축중에 있는 기토가 신금을 생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것이 미토였다라고 봤을 때, 미토라고 봤을 때 얘는 건토, 마른 땅에 해당이 되고, 또 오를 보게 되면 오미가 합해서 오히려 오미합화가 되죠. 오미합화가 되기 때문에 화가 더 왕해져서 신금을 오히려 생해주는 것이 아니라 신금을 더 파격해서 신금을 더 못쓰게 만드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미토가 아니라 얘가 술토가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술토는 마찬가지로 건토가 되면서 오자고 옷을 합이 되죠. 이 옷을 화국을 형성하는데 인자가 없다 하더라도 옷을 준 삼합이 돼서 또 화가 왕해지기 때문에 신금이 더 위태롭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은 약했을 때 인성인 토로서 생을 받을 때는 천간으로는 이렇게 편인인 기토가 좋은 것이고요. 지지로는 진토라든가 축토가 있어야지만 신금을 생할 수 있고, 건토인 무토라든가 미토, 술토 같은 경우에는 금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기를 축장시켜서 신금을 오히려 못 살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거 그냥 예외적으로 좀 논외로 건토와 습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사주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반드시 이 건토라고 하는 개념, 무토, 지지로, 미토, 술토가 건토가 되는 것이고, 천간으로는 기토, 그 다음에 진토, 축토가 습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셨다가 사주 볼 때 꼭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토라고, 그냥 토라고 해서 다 같은 토가 아니라 건토 내지는 습토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토라고 하는 것,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똑같은 이치는 어차피 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나 기토랑 같기 때문에 항상 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줘야 되고요. 따뜻한 햇볕이 있어줘야 되고, 또 감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감목은 무토 입장에서는 큰 나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무토가 감목을 봤을 때는 소토 내지는 감목으로서 소토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기토가 예를 들어서 감목을 봤다라고 하면 이거는 소토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아주 좋은 씨앗이라든가 종묘 같은 거 있죠. 종묘 이렇게 씨앗은 아닌데 씨앗을 발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고추 같은 거 심을 때 고추 씨를 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저 종묘 가 가지고 종묘라기보다는 묘종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묘종을 갖다가 사다가 심죠. 요것을 기토 입장에서 간목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토 기토는 개수, 병화, 간목을 아울러서 쓰게 되는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의 용도가 굉장히 큰 반면에, 기토는 간목에 대한 효용보다는 개수, 병화에 대한 효용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4, 5, 미월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여름이기 때문에 개수의 용도가 크다라고 하면,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춥기 때문에 병화의 용도가 더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령에 따라서 제가 그래서 원령을 굉장히 중시하는 이유가 원령에 따라서 어떤 것을 용신으로 추용할 것인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토일간이 태어난 원령 5월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본다라고 하면 5월이라고 하는 계절, 4, 5, 미, 남방이라고 있고요. 계절은 여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름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4월은 초여름, 그 다음 미월은 늦여름이 되면서 5월은 중하라고 해서 매우 염렬한 가장 12개월 중에서 가장 뜨거운 때가 바로 이 5월이 되죠. 그래서 매우 조열한 그러한 기후가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낄 때는 그런 나라도 있겠죠. 영상 한 50도가 넘는 뜨거운 열기에 매우 건조한 그러한 것을 생각하시면 되어서 건식사우나 생각하시면 좋고, 아니면은 사막 같은 것을 이렇게 연상하셔도 5월의 열기를 직접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토가 5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기토는 아까 말했던 분토, 전원토로서 논밭, 텃밭과 같다라고 했는데, 텃밭이 한여름에 있는 거하고 똑같고요. 여러분 화초가 심어져 있는 화분을 갖다가 한여름에 햇볕 쨍쨍 내리쬐는데 비도 오지 않는 그런 햇볕에 여러분 수십만원, 수백만원짜리 난초가 심어져 있는 그런 화분 바깥에 내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냐? 햇볕은 어차피 5월이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토, 무토는 개수, 병화, 간목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4, 5,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여름이고 매우 조열한 때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냐? 물이 있어야죠. 물 중에서도 임수가 필요하냐 내지는 개수가 필요하냐 놓고 볼 수 있는데, 무토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임수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기토 같은 경우에는 임수, 양수를 쓰기보다는 개수를 써서 기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생님, 기토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이기 때문에 굳이 물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물론 기토라고 하는 것이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라고 하는 것은 맞지만은, 아무리 습토라 하더라도 뜨거운 4, 5, 미월 같은 경우에 물을 더 주지 않는 이상은 그 기토도 바싹바싹 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개수는 있어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야지만 이 개수가 기토를 갖다가 다시 더욱 윤택하게 기토가 마르지 않도록 윤택하게도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5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수가 적절하게 너무 과열되지 않도록 조후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기토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개수를 좋아한다. 어저께 무토 제가 설명드렸을 때는 무토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뭘 쓴다? 너무 뜨겁고 무토가 너무 방대한 양의 땅이기 때문에 개수 가지고는 안 되고 임수가 있어주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토는 무토처럼 그렇게 방대한 양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임수보다는 개수만 있어도 충분하게 조후도 할 수 있고 기토를 윤택하게 또 할 수 있습니다. 단 개수가 5월에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어 주어서 이 금이 수를 생해 주어야지만 개수가 마르지 않죠. 5월에 예를 들어서 금이 없는 상태에서 개수만 딸라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어떤 건 경우냐면, 한여름에 비가 오는데 잠깐 한 1분, 2분 오는 듯 마는 듯 내렸다가 없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완원이만 못해 오히려 한증막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열기를 가중시킨다. 이왕 비가 내릴 거면 충분하게 땅의 열기를 식혀줄 만큼 충분한 양의 비가 오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경금과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개수를 생해준다라고 하면, 이거는 하늘에서 충분한 양의 비가 온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토가 5월에 태어나게 된 가장 먼저 개수를 보자 할 수 있는 금을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또 개유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금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병화 같은 것이 있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화국이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개수, 경금 정도 이렇게 배합하게 되면 기토가 5월에 태어났을 때 좋은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일간은 기토일간이 되겠고요. 5월에 태어난 기토일간, 일단 격국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이 음화인 정오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걸 갖다가 편인격이죠. 편인격으로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내지는 이걸 갖다가 걸록격으로 이렇게 봐도 되는데, 저는 이거를 편인격으로 보지 않고 그냥 걸록격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간 자체가 굉장히 걸록격이 되면 일간이 신왕사주가 되는 것이 일간이 왕하다. 저 같은 경우에는 출산택일 같은 거 부탁을 하게 되면 일단 일간이 왕한 걸 좋아합니다. 일간이 왕해야지만 자기 주관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모진 풍파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일간이 너무 극왕하면 그것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지지의 뿌리를 좀 가지고 있어서 튼튼한 것을 좋아합니다. 남녀 불문하고 요즘은 일간이 왕해야지, 일간이 약하게 되면은 진짜 뭐라 그럴까, 착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것은 안 좋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불의를 보면 어느 정도는 그거를 갖다가 시정할 수 있는 어떤 자기 배포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이 사람일 것인데, 일간이 너무 약하게 되면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세상에 자기가 세상을 개척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휘둘려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일간이 좀 왕한 것이 좋다. 그렇지만 일간이 왕했을 때 항상 뭐가 필요하다? 중화가 필요하죠. 중화라고 하는 것은, 왕한 것은 억제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아니면 왕한 것을 갖다가 설기 순세하는 것도 필요한데, 일간이 양간인 경우에는 억제하는 것을 주로 쓰지만은, 일간이 음간인 경우에는 억제, 즉 관사를 쓰기보다는 설기 순세해서 사주의 배합을 이루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토가 5월에 태어났을 때 뜨겁고 기토가 마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예요? 이렇게 개수라고 하는 것을 먼저 써서 기토를 윤택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열기를 식혀준다고 했고, 또 개수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금으로서 내지는 신금으로서 수를 생해주죠. 그러면 일간은 일간이 5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한 상태에서 상관과 재성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기토의 왕한 기운을 상관 내지는 식신으로 설기해서 다시 재성을 생해주는 국세. 그럼 뭐예요? 식신생재 내지는 상관생재가 되는 그런 국세가 되어야지만 기토일간으로서 중화를 이룰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금수를 보는 것, 특히나 수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연일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해수라고 하는 것이죠. 기해일주, 물론 임수와 투출을 했다라고 하면 좀 물이 좀 많아서 기토가 사수동류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해수를 이렇게 보는 것은 지지에 있는 땅속에 숨어져 있는 지하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뜨거운 5월에 해수 보는 것은 나쁘지 않다. 매우 중요한 그런 글자가 되겠죠. 남녀 불문하고 재성의 용도가 있으면 재물복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특히 이 사주가 만약에 남자였다라고 하면 일지 밑에 정관인 간목도 숨어져 있고 해중에 있는 임수가 정제이기 때문에 처로 인해서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국세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일주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이 되진 않지만, 이렇게 원령하고 같이 봐야지만 이 일지 밑에 있는 좌하 일지의 글자가 딴데 용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원령을 통해서 판단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연지에 축토가 있으면 일간 자체가 또 약하지 않고요.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토는 습토이기 때문에 일간이 왕해지더라도 재성을 가지고 있죠. 또 축 안에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나름대로 짜임이 괜찮은 그런 사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축토 습토에다가 신금 투출되어 있죠. 일간 축 5에 뿌리를 둬서 일간도 왕하고 재성도 해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죠. 거기다가 월간에 이렇게 간목까지 가지고 있게 되면은, 이 간목은 수가 충분하기 때문에 목분비해 되지 않고요. 그냥 기토의 정관으로서 아주 좋은 씨앗 내지는 아주 좋은 묘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배합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배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근데 어저께
어저께는 일간 자체가 기토가 아니었고 일주 자체도 뭐였습니까? 일주 자체도 무술이었죠. 무술. 그런데 이 무술이 됐을 때 어저께 명식입니다. 이거는 오술 합해서 합하고 이런 경우에는 수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간목에 목분비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일간이 너무 왕해져 가지고 문제가 되는 사주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무리 생시에서 이걸 보충해 주려고 하더라도 편고함을 너무 많이 편고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중화되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간도 왕하죠. 재성도 뿌리가 있죠. 축토도 습토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 신금이 투출되어 있고 간목도 용토가 있죠. 글자 하나하나가 짜임새가 굉장히 좋은 짜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생시는 어떤 생시가 좋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생시를 봤을 때 갑자시를 볼 수가 있겠죠. 갑자시가 되면은 시지에서 또 자수를 하나 봤고요. 또 간목도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 간목이 5월의 간목이라 약할 것 같지만은 일지 해중에 있는 지장간 간목이 투출된 걸로 볼 수가 있죠. 해수 안에는 지장간이, 이 해라고 하는 글자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해중에 있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장생인 간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하지 않고요. 이것이 연관과 이렇게 시간에 투출되어 있으면 목도 나쁘지 않은데, 일단 수도 충분하게 얻었고요. 관성도 얻었고 금도 있고요. 그것도 나쁘지 않죠. 이거 어떤 분들 좌우상충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원격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좌우충으로 보진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해수 자수가 옆에 있을 때 오화가 약간은 위축이 될 수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를 한 점 보기보다는 화를 한 점 보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화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병인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인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해수를 갖다가 인해 합목하게 돼, 지주로 인해 합목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수의 기운이 많이 목 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5월에 간목이 살아나게 되면 목은 다시 화를 생하기 때문에 조열해지죠. 근데 이 사주가 나쁜 사주냐? 아니에요. 이 사주 괜찮은 사주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 사주도 제가 봤을 때는 짜임이 너무 좋아요. 근데 5월에 수기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약간의 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어디로 가야 된다? 운이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은 사주가 굉장히 좋아지는 사주인데,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을미대운도 뭐 충미충이 돼서 좀 문제가 된다라고 보더라도 뭐 해수가 전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요. 이렇게 병신정이 되면 나쁘지 않고, 근데 한 가지 딱 걸리는 때가 뭐냐면, 이 무술대운 때는 토가 좀 가중되기 때문에 이런 때가 좀 걱정스러울 뿐이고, 나머지 대운 정도는 다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요 6월 21일 전후로 해서 태기를 해달라고 하면, 저는 요사 신축 가보 기에 병의 요 정도로 제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생시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요 생시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정묘시가 되면 비슷하긴 한데 병화를 얻는 거하고 정화를 얻는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나쁘지 않지만, 저는 같은 날 같은 시라고 하면 정묘시보다는 병인시를 얻는 것이 월등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기토가 5월에 태어나서 무토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기토로 보지 않고 일간을 거의 무토화된 걸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수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간목으로서 토를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용도도 같이 있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수하고 목을 같이 쓰는 그런 사주국세가 될 수 있겠고요. 또 화를 볼 수 있는 게 기사시도 화를 볼 수 있는 생시이지만, 이거는 좋지 못하죠. 왜냐하면 해수하고 사화하고 사의 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생시가 될 것이고, 경호시 같은 경우에도 또 5월에 오시를 봤죠. 뭐 크게 문제될 건 아니고요. 간목 같은 경우 있을 때 이거는 정관이 될 것이고, 이건 상관이죠. 그래서 수를 봤으면은 금생수 수생목해서 관을 지킬 수 있을 터인데, 이거는 상관이 바로 정관을 극하려고 하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썩 좋다고 볼 수는 없겠고요. 임신시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여러분? 임신시가 좋을까요? 이거는 좋지 못해요. 왜냐면 아무리 5월에 기토 수가 필요하더라도 이거는 수가 너무 많아집니다. 그죠? 해수도 있고요, 축중에 있는 개수도 있고 신금도 있는 상태에서 다시 신금의 불의를 뜬 임수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필요 이상으로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넘치는 것은 모자라니만 못하다라고 하죠. 이거는 너무 넘치게 되는 것이고, 또 신의 뿌리를 둔 임수가 투철하게 되면 이거는 사수동류된다, 사수동류가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텃밭과 같은 것인데, 임수, 대수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큰 물이, 강이 작은 텃밭을 갖다가 쓸고 내려가는 그런 것이 되고, 이걸 갖다가 기토타김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간이 임수였을 때 기토를 보게 되면, 일간이 임수였을 때 그런 기토타김이 돼서 일간인 임수가 탁해지는 것이 안 좋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이거는 기토 타김보다는 기토 일간이 임수, 왕한 임수를 보게 되면 사수동류 되는 것이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수동류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고요. 또 개유시 이렇게 됐을 때 개유시가 된다라고 해도, 이것도 이제 물이 충분히 있긴 있지만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이 5월 이 오자 하나만 딱 빼놓고 보게 되면 간목되지만, 이거는 이것도 습토, 신금도 수를 생하는 거, 해수, 금은 다시 수를 생하는 거, 오자 하나만 빼고 났을 때는 이거는 굉장히 한습한 그런 사주국세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운은 반대로 금수운이 아니라 목화운 내지는 목화토운을 만나야지만 사주가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생시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금수운이 좋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임신 개유시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거는 목화토운을 만나는 것이 더 좋은 그런 생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